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이죠. 스타링크가 곧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스타링크가 도대체 뭐고 또 이게 국내에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특히 당신이 좀 눈여겨봐야 할 국내 상장 기업들은 또 어디가 있을지 그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뭐 새로운 서비스 하나 들어온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국내 통신 시장이나 또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이 생각보다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자료들 보면서 그 의미랑 주목할 점들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스타링크, 이게 뭔지 개념부터 좀 확실히 하고 가죠. 우리가 보통 아는 위성은 저기 높은 데 떠 있잖아요.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네, 그렇죠. 한 35,000km 정도. 맞아요. 근데 스타링크는 그게 아니고 훨씬 낮은 한 550km 정도? 그 저궤도의 위성을 엄청나게 많이 거의 뭐 6,000개 가까이 촘촘하게 띄우는 방식이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통신 속도는 확 높이고 그 지연 시간이라고 하죠. 그걸 아주 크게 줄인 서비스입니다. 현재 국내 도입 상황은 어떤가요? 거의 다 됐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단말기 적합성 평가라는 것만 남겨두고 있어서 빠르면 정말 이달, 늦어도 다음 달 정도면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처음 서비스 방식이 좀 다르다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랑. 네, 그게 중요해요. 보통 이제 위성에서 바로 휴대폰으로 신호가 오는 그런 DTC 방식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일단 스타링크 초기 서비스는 그건 아니고요.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데 전용 안테나를 설치해서 그걸 통해 와이파이 신호를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나 뭐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기존 통신망이 잘 안 닿는 그런 곳들, 해상이나 상공 이런 데서 먼저 쓰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당장은 일반 소비자들이 바로 쓰기는 좀 어렵겠고 주로 기업이나 특정 기관 대상 B2B 서비스가 중심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해상 항공 분야 외에도 뭐 지상 통신망 깔기 어려운 산간 오지나 섬 지역 같은 곳들 있죠. 혹은 뭐 재난 같은 거 발생했을 때 비상 통신망 확보하는 용도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활용 분야가 확실히 특수 환경에 맞춰져 있군요. 국내에서는 누가 이걸 판매하고 서비스하나요? 국내 통신 사업자들이 이제 리셀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SK텔링크 그리고 KTSAT 또 LG U+ 같은 회사들이 스타링크의 판매와 서비스 운영을 맡게 됩니다. 이 통신사들이 각자 이제 영업을 하겠군요. 특히 해상이나 항공 분야 고객들 대상으로요? 네, 맞아요. 각자 이제 자기들이 강점 있는 분야나 고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요금제라든지 뭐 장비 패키지 같은 걸 제공하겠죠. 특히 그 SK텔링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구체적인 도입 프로그램까지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적극적이네요. 근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네, 그게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초기 비용으로 안테나 같은 단말기 가격이 좀 비쌉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한 $2,500 정도 하고요. 월 이용료도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미국 기준으로 보면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월 $250에서 한 $2,150 수준까지 가고 또 추가 데이터 비용도 따로 붙을 수 있거든요. 와, 꽤 비싸네요. 정말 꼭 필요한 환경이 아니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특정 환경에서는 뭐 필수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겠지만 비용 부담은 분명히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이 스타링크 도입이 국내 기업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특히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관련주로 주목받는 곳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떤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몇몇 기업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KTGS라는 회사가 있어요. KTGS요? KT 계열사죠? 네, 맞습니다. KT 고객센터 운영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죠. 이 회사는 이제 모회사인 KT의 위성자 회사 KTSAT가 스타링크 리셀러로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KTSAT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KTGS의 고객 응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거죠. 그렇군요. KTSAT가 특히 해상통신 쪽에 강점이 있으니까 관련 기업 고객들 지원에 KTGS의 역할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또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그리고 엔텔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SK텔레콤의 주요 파트너사 중 하나인데요. 통신 운용 지원 시스템, 그 OSS라고 부르는 분야의 전문 기업입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스타링크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엔텔스가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통신 시스템 쪽이군요. 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옵티코어라는 회사도 SK텔레콤 협력사인데요. 이 회사는 광통신 부품, 특히 그 광트랜시버라는 부품이 주력입니다. 스타링크 위성이랑 지상을 연결하려면 중간에 관문국이라는 지상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고성능 광부품 수요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옵티코어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아, 그러니까 통신 시스템 운용 지원, 엔텔스나 또 고속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부품, 옵티코어 관련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거론되는군요. 그럼 스타링크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그 안테나 같은 걸 만드는 국내 기업은 없나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업이죠. 바로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인텔리안테크, 아, 이 회사는 들어본 것 같아요. 위성 안테나 쪽으로 유명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위성통신용 안테나, 특히 그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VSAT 분야에서는 글로벌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이미 다른 저궤도 위성 사업자들, 예를 들면 원웹 같은 곳에도 안테나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통신 환경에 대한 기술력과 경험이 이미 검증됐다고 볼 수 있죠. 스타링크 서비스가 특히 해상이나 항공 분야 중심으로 확대되면 인텔리안테크의 안테나 수요가 직접적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핵심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도 인정받고 또 저궤도 위성 안테나 공급 경험까지 있다는 게 아주 큰 강점이 되겠네요. 이건 정말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네, 그렇죠.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어딘가요? 마지막으로는 세트레가이라는 기업을 볼 수 있습니다. 세트레가이요. 여기는 위성 만드는 회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위성 본체 시스템 개발 전문 기업이죠. 이 회사는 사실 스타링크 서비스가 당장 시작된다고 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바로 나타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안테나 같은 부품 회사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자체가 이렇게 커진다는 것은 결국 위성 개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도 자체적인 저궤도 위성망 구축이나 국방 분야에서의 위성 활용 같은 걸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트레카이 같은 위성 시스템 기술을 가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아,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성장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한국 서비스 시작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고 초기에는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특수환경, 즉 B2B 시장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신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인텔리안테크처럼 핵심적인 위성 안테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뿐만 아니라 통신 시스템 운용, 엔텔스, 관련 부품, 옵티코어, 또 고객 지원 KTSS, 그리고 더 나아가 위성 자체 기술, 세트레가이를 가진 국내 상장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관련 기술이나 시장 지위를 가진 기업들에게는 분명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만약에 말이죠, 이 스타링크 같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또 비용 문제도 해결돼서 지금의 B2B 시장을 넘어서 훨씬 더 보편화된다면요. 예를 들어 지금은 통신 인프라가 부족해서 상상하기 어려웠던 어떤 서비스나 혹은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이런 가능성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의 기술 변화를 지켜보시면 이 위성통신 시대의 도래를 좀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